자,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일정상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선 의원이시죠? 의정부에서 아주 인기 짱입니다. 우리 홍문정 조직총괄본부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우선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오신다 그런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안의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오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축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 선포대회 축전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민참여 선포대회와 국민참여 백인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뜨겁게 하나된 동지 여러분의 열정과 힘이 우리의 승리를 부르는 단단하고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민생과 통합이라는 미래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정쟁과 분열의 과거로 후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신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선거를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지 여러분을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참여 백인위원회와 국민참여본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생이 우리의 이념이라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국민 행복의 100% 대한민국으로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2012년 11월 15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독.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총괄본부장님 삼선 의원이십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메시지 듣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우리 이의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뭐 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보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나요? 오늘 박근혜 후보님께서 또 특별히 오시려고 그랬던 그런 대회이고요. 우리 이의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본부에 13개 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소중하고 아마 박근혜 후보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의재 의원님께서 아주 통이 크신 분인데 아까 뭐 30만 표 뭐 이렇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마 이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30만 표가 뭡니까? 300만 표는 하셔야지. 자신 있으십니까? 네. 300만 표 여러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를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여성 대통령이 나오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반세기는 걸려 50년 있어야 된다. 50년. 무슨 여자 대통령이에요. 여자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를 자꾸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3번 만나고 제가 코 끼고 10년 동안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에게 3번 만났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받았느냐, 왜 박근혜 후보를 제가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깨끗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 없이 국회의원하고 돈 없이 대통령 후보하고 돈 없이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제가 아는 많은 정치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유일한, 지금까지는 박근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는 세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정치세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권, 12월 19일 날 박근혜 후보와 함께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후보에 한 사람을 쓰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간다는 거,
십몇 년 동안 정치권에 들어온 20여 년 동안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정치권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박수 안 친다. 딴 데는 박수 친다. 두 번째 얘기는요. 제가 어느 신문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 저 인터넷에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포츠로 따지면 세계 5대 강국이고요. 경제로 따지면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 1년 예산이 342조 원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온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아직 민주화가 덜 돼서 멀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타락해서 틀렸다. 부패해서 틀렸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나라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맡기면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 되고 좋은 나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를 말아먹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오늘날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릿고개를 못 넘겼어요. 오늘 세계 10대 강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우리 선배들은 다 글로 유학 갔습니다. 장충당 공원을 그래서 장충당 체육관, 장충체육관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필리핀 여러분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그리스, 스페인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 복지 정책 마음대로 막 피다가 국민들 세금 펑펑 퍼주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되느냐?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박근혜 후보 누굽니까? 이미 청와대에서요. 우리 나라를 운영해 봤잖아요. 어려운 나라의 비전을 세워봤잖아요. 경제 계획을 만들어 봤잖아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이 나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연구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라당 간판 내리고 망할 때 두 번씩이나 한나라당을 살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4.11 총선 우리 이재희님 당선되고 여러분들이 길정우 의원님도 당선시키시고 그러셨지만 그 4.11 선거 때 우리 80석 얻느니 100석 얻느니 이랬어요. 150석 넘는 새누리당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근혜 후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후보예요. 일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청와대 가서 앉자마자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돌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 박근혜를 여러분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누굴 선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네? 5가지 더 할까요? 네. 제가 나중에 시험 볼 건데요. 왜 박근혜를 뽑을 거냐 이게 시험 볼 건데. 여러분 박근혜 후보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잘난 척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학교 같이 다녔어요. 괜찮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이라고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오바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줄 알았어야지. 그때 대통령 되는 줄 알았으면 가서 사인이라도 받고 사진이라도 찍어 놓는 건데 몰랐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옆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무슨 편집장도 지내고 그랬다는데 만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님이 오셨어요. 저랑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으시지만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바마가 대통령 될지 나도 몰랐다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그 옛날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까마냐 하야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오바마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나 되겠냐?
하얀 사람들이 까만 사람 절대 안 찍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이 되더니 2번씩이나 해잡수시네. 야, 저는 우리 그때 유학생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야, 미국이란 나라가 당분간은 세계 지도자 위치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계속해서 혁신하고 변하고 새롭게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미국. 여러분, 우리 헐리우드만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당분간은 세계 지도자 위치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회가 온 겁니다. 세계 지도자 반열에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뭐 여자라서 뭐 어쩌고 생식기가 어쩌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에요. 18세기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후보를 뽑는 것은 변화와 쇄신의 증거입니다.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리더십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을 우리가 못합니까? 무슨 여자라고 못하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2012년 12월 19일 세계 만방에 구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신고하는 그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